2021년 5월 2일 기준인 거죠. 기준일이.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25일, 이 기준일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되는 종목이 있고 상폐되는 종목이 있고 계속 중간중간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 기준으로 한 이 정도 종목이 있었고, 상장을 하게 되면 소형주로 상장이 되든 아니면 대형주로 상장을 하든 상장을 한 이후에 뭐 삼자 배정 유증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이 해당 종목이 이제 커나갈 수도 있고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벌면 이제 중형주가 되고 대형주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적자 전환을 딱 하게 되면 제가 잡주라고 부르고 우량주라고 부르진 않죠. 우량주는 기준이 5년 연속 흑자면서 지난 5분기 연속 흑자면서 뭐 다른 이 지표들도 이렇게 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 성장주의 저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우량주의 저평가 기준은 또 별도로 마련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이후에 배우시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과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이 투자를 배우실 때 이제 좀 배우시게 될 거고 언급은 제가 중간중간 하긴 했어요. 주도주나 예, 대장주 뭐 이런 거 그리고 잡주가 일단 제일 먼저 되고요. 다행히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 흑자 전환 우량주가 될 수가 있고 흑자 전환 잡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적자 지속이었다가 그래서 뭐 유보율이 좀 떨어지면 그냥 잡주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적자 전환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본 잠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상폐 직전에 일반적으로 유증을 하고요.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주주 배정 유증.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이 실패를 하면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인 배정으로 유증을 하겠다. 지금 공시가 그게 뜬 거죠. 그게 끝나고 나서 그게 끝나서 성패 바로 직전에는 감자를 먼저 해요. 그래서 바로 성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여기 위치. 그래서 기사회생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기사회생 많이 하니까. 근데 답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뭐 감자한 다음에 상패로 가죠.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직은 이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이제 막 하시겠죠. 그리고 이쪽 말고 이 무상증자는 경험을 했었나요? 배당도 경험을 했죠. 네, 이제 배당을 좀 받고 그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흑자 지속이죠. 그 회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요즘에는 배당을 많이 해주죠. 기분 좋죠. 용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한 1억 정도 하면은 수급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우량주다 또는 성장주다 이 기준점을 만들 때 기준은 항상 실적이 돼야 되는 거고 흑자냐 아니냐 여기서 흑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영업이익이냐 아니면 당기순이익이냐 요게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얘와 그렇죠. 힘들어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다 흑자여야 이제 저는 흑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다 흑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적자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만 흑자야. 그것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둘 다.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전에 적자였다는 거고
분기만 적자가, 4분기만 계속 연달아서 적자가 나고 있어. 근데 1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 2, 3분기 다 흑자고, 4분기만 적자고,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흑자야. 그런 회사들도 저는 우량주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됐죠? 네, 흑자 전환한 우량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부터죠, 여기. 여기서부터 우량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흑자폭이 확대되면 이제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는 표현을 쓰죠. 흑자 지속은 우량주지만 흑자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늘어나면 최소 15% 그러면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다. 근데 흑자폭이 확대된 게 지속이 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우량주다. 이제 성장주다. 우량주라는 용어를 이제 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초고수 성장주는 15% 기준점이 그렇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음, 이익잉여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유보율을 보고 있고요. 500% 보고 있죠. 저평가 우량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문에서 설정하는 거래대상 종목과 저희가 생각하는 거래대상 종목 간에는 차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지난 5분기 연속 흑자.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문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영문 HTS에서는. 그리고 지난 5년 연속 흑자. 그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이해되셨죠? 그 필터 쓸 때, 예. 예, 요 조건 검색 쓸 때, 조건으로 돼서, 예, 네 조건씩 쓸 때. 예, 그래서 저평가 매수 신호에 나오는 이 유보율부터 해서 부채 비율, 그다음에 최근 분기 PBR 퍼 이런 ROE 이런 수치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보긴 하지만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영업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 최근 결산 그러면 이건 작년, 가장 최근 작년 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두 개밖에 이 지원을 안 해요. 저는 최근 분기 더하기 그전 분기 더하기 그전 분기 그전 분기 그전 분기 다섯 개를 보고 이 결산도 이 작년, 재작년, 그전년, 그전년, 그전년 거까지 다섯 개를 보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HTS에서는. 그러면 일부 삑살이 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지원했죠. 네. S1에서 종목이 뜨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닌 거예요. 이 FNF도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었고 아까 아까 이 태림 포장이었나? 얘도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한국승제도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었죠. 이 두 개 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산다? 그 종목이 100을 됐다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는 않다. 이해되셨죠? 당연히 필수죠, 그래서.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전비등락으로 여기서부터 이 제일 상한가 친해 얘부터
이 밑에 있는 이 음, 적자면 좀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점상을 치든 말든 음, 예, 저는 안 사겠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적자네요. 음, 세우글로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신규주니까 넘어가고 얘도 그렇고 얘도 이제 신규주고 얘도 그렇고 얘도 신규주고 예,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연간으로 보고 있네. 분기로 놓고 보면 음, 훨씬 낫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니고요. 한국전자까지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종목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음, 예, 굉장히 빠르잖아요. 음, 확실히. 음, 그죠? 이제 FN을 하고 음, 그다음에 얘는 몇 배짱으로 있어. 카카오, PSK. 음, PSK가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긴 하고. NC소프트. 음, NC소프트는 뭐, 이 연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음, 지금 분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음.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봐도 그렇고, 우량주, 김우량주야. 그렇죠. 예. 소우량이죠. 이 음, 정도면. 일보일이 이 정도면. 음, 제비율도 30%밖에 안 되니까, 음, 엄청나게 최고우량주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음, 뭐 차트를 보든 추가적으로 뭐 아이템을 보든 뭐 음, 분석을 할 만한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무너졌으면 4분의 1 토막 음, 그럼 25만 원이잖아요. 지금 기준점을 여기서 찍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도 20만 원대까지는 어쨌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알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할래? 음, 아니면 좀 더 지켜볼래? 음, 왜냐면 이제 장대 항공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런 지금 이렇게 이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주권식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이 MTS에서도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도 음, 이 연동이 돼 버리니까 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10개의 조건 검색식이 음, 조건 검색식으로 나온 이 모든 애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음, 이 하나하나가 음. 알고 계시니까 너무 안 네. 돼요. 그래서 제가 추구를 하는 이 매매법은 음, 언제든지 가능해야 되고 음, 어디에 있어도 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뭐가 매매가. 음, 그래서 HTS에서 MTS가 연동이 되어야만 음, 예, 제가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음, 내가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론도 되게 이제 쉽게 쉽게 되는 거죠. 네. 이 페이지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 네. 이거 근데 이제 그냥, 정리만 한 것뿐이에요. 네.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떤 식으로 어디를 클릭해서 뭘 음, 검색해서 입력을 어떻게 하고 기본적 분석 음, 예, 하나하나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갔어야 되는 거고 이미 다 진행을 했죠. 예, 이런 공부들은 다 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냐 하면 항상 심리적 저점에서 음, 주식을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매매도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음, 그래서 나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 세력의 평단가보다는 내가 산 그 가격대가 낮아. 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내가 매수한 평단가에 그죠? 음, 평단가라고 부르잖아요. 평단가의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넘어갑니다. 음, 매매법 얘기는 이제 아까 음, 진행을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을 타인의 매매법을 참고를 해서 만들고 음, 타인이 돈 번, 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매매법을 만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갑부야, 갑소리 들고 살고 있어. 그 사람 책을 내가 참고를 했어.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만든 데 매매법이라고요. 음, 이 사람 망했어. 음, 쫄딱 망했어.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쫄딱 망했어. 음, 이 사람 뭐 듣보잡이야. 음, 이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 음,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음, 그런 사람이 만든 매매법은 굳이 참고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음, 알면 좋지만 뭐 몰라도 상관없는. 음, 앞으로 배울 매매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을 음, 제가 지금 좀 잘라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초단기 매매법을 만들고 얘를 하나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얘를 두 개로 지금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얘를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왼쪽으로 가져볼게요. 음? 왜 얘가 선택이 안 되지? 이게 다 포괄. 다 묶어버렸나 보네. 음, 어쨌든 그래서 얘를 단기 투자만 따로 뺐어요. 음, 단기 투자만 따로 뺐고요. 음, 쪽에서. 음? 이렇게 떼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쪽은 중기와 중장기를 묶어놨고요. 음, 왜냐면은 이제 보고서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를 이쪽으로 묶어놨고요. 음, 이쪽은 장기만. 중장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의 경계가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이 매도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네, 음, 못 만들고 이쪽에 있는 자료들을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은 끝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단기 투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쪽 중장기를 별도로 또 해서 어, 기본 틀만 만들어 놓은 건데 기존에는 기본적 분석 2편이 원래 단기 투자 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쪽으로 다시 뺀 거죠. 뒤로. 음, 그래서 보고서는 이쪽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다. 중기 투자 음, 이상, 3개월 음, 이상의 투자를 하는 음, 경우에 이제 정기 보고서를 집중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음, 따로 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매매법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이해되시죠? 네. 뭐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 예. 그래서 여기가 일단 3, 보고서 3개월마다 나오니까, 그죠? 예, 그 이제 단기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죠. 중장기로 넘어가서 예, 봐야 의미,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VIP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음, 여기는 좀 용어를 좀 다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음, 이 다시
결정을 할 건데, 음, 이거는 워낙 길다기 때문에 그냥 음. 숏이라고만 적어놓고, 이쪽에서 이제 미드텀, 1, 2, 3로, 쇼텀, 미드텀, 미드 롱텀, 롱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완전 이제, 근데 이 초단기를 모르면 오늘 언제 사고 오늘 언제 상시 팔지를, 1, 2, 예, 오늘 언제 사고 오늘 언제 팔지를 이제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또 투자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짧게 가져가겠다는 네.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음, 생각을 해야 되는 매매법이고. 음, 그래서 좀 급한 성격이나 좀 널널한 상황, 내가 시간도 많아. 그리고 자금 규모가 작아. 음, 한 10억 원 기준으로 그 밑이라는 거죠. 음, 10억 원이 안 되는 돈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스윙이나 스캘핑 또는 음, 단기 투자까지도 조금 섞어서 할 수도 있는, 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 되고. 음, 그래서 비중은 기본적 분석 30%, 기술적 분석 50%, 심리적 분석 20%, 음,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좀 높여서 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금액이 좀 커. 10억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스윙도 좀 하면 좋지만, 단기 투자 이상으로 음,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비중을 70% 이상 높였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보고서에 있는 재무자들, 재무제표. 음, 기본 매매법은 항상 봉색의 매매법이죠. 그죠? 음, 그래서 봉색의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겟팅하고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이 진입과 청산 전략, 위험 관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떻게 하면 무릎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내가 어깨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 그래서 매매법을 만들어내는 음, 그래서 사실 봉쇄의 명령법은 이쪽 가운데 있는 진입과 청산 전략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것도 처음 보시죠, 이 그림도. 네, 그림 처음 봐. 그 얘도 이제 좀 약간 처음 볼 수도 있는데 봉쇄의 매매법을 내가 적용을 한다고 해도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거냐 이 선정법에 대한 거는 당연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이제 심리적 분석 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하고 나서 이 공색의 매수법, 양봉 매수, 음, 음봉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음, 여기까지. 해서 초급 가이드를 끝냈는데요. 음, 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없습니다. 예.